안녕하세요. 저는 라인의 핀테크 프로덕트를 생산하는 라인 비즈플러스에서 핀테크 엔지니어링 임프루브먼트 팀을 담당하고 있는 이세영입니다. 테크버스 마지막 시간인데요. 금요일 늦은 시간까지 참석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엔지니어링 조직이 좀 더 행복하게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프로세스 개선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평소 조직의 업무 방식 개선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나 우리 조직의 업무 방식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과수원 사진인데요. 사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진 속의 과일나무, 바구니와 박스에 담긴 과일,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 몇몇 분들은 행복한 표정으로 보이고요. 또 커다란 비닐하우스 이런 것도 보이시죠? 여기 모인 사람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을까요? 개인적인 목표는 다양하겠지만 아마도 좋은 품질의 사과를 많이 생산하는 것이 공통된 목표일 것 같습니다. 좋은 품질의 사과를 많이 생산하려면 여러 다양한 요소가 필요한데요. 저는 일하는 사람들의 성장과 좋은 토양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좋은 토양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시 엔지니어링 현장으로 돌아와서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왜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한지 살펴본 후 이를 동기부여하기 위해 만든 프로세스 헬스 프레임워크를 소개하고 조직에 적용하여 프로세스 개선을 진행한 과정과 어떤 결과가 있는지 그 과정에 얻은 교훈과 이후 계획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엔지니어링 조직의 프로세스 개선이 왜 필요할까요? 이 세션에서 계속 언급될 프로세스는 프로덕트를 만들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업무 절차뿐 아니라 업무 방식, 업무 환경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모든 엔지니어링 조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관심사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본 사진에서 힌트가 있었는데요. 바로 품질과 생산성입니다. 품질은 보통 프로덕트 퀄리티를 의미합니다. 대부분 결함을 줄이거나 성능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생산성은 코스트, 즉 투입 인력과 기간 대비 산출한 결과물의 양과 질을 종합한 성과입니다. 측정 기준을 정의하는 것이 어렵죠. 보통 결과물의 양을 측정하거나 시간을 측정합니다. 품질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목표인데요. 여러분의 조직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일반적으로는 먼저 품질과 생산성을 측정합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보면 많은 경우 프로세스 개선이 요구됩니다. 목표를 이루려면 프로덕트를 만들고 운영하는 프로세스의 개선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프로세스 개선이 쉽지는 않죠. 몇 가지 대표적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동기부여가 쉽지 않습니다. 프로세스 하면 보통 업무 절차라는 인식으로 무언가 복잡해지고 부담이 증가할 거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둘째로는 개선 활동을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특정한 계기로 일회성 개선에 그치거나 사업 과제보다 우선순위가 낮아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두 번의 개선으로는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은 무엇을 개선해야 할지 찾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품질과 생산성을 측정하지만 그 결과를 직접 프로세스 개선의 인풋으로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접근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관점을 조금 바꾸어 프로세스 자체의 품질과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프로세스를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선해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인데요. 업무 방식에서 낭비와 비효율을 줄이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이 되면 프로세스 만족도가 높아지고 품질과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보았습니다. 관점을 바꾸고 그에 맞춰 목표를 정하고 나니 다수의 조직에 어떻게 하면 프로세스 개선을 동기부여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고민의 결과로 프로세스 헬스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세스 헬스 프레임워크는 프로세스를 정량적으로 진단하고 개선 활동을 가이드하기 위한 심플한 도구이자 방법입니다. 프로세스 헬스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진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프로세스 관점이 있습니다. 작업 수행에 필요한 인풋의 퀄리티나 작업 결과 아웃풋 퀄리티에 문제가 없는지,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이 휴먼 에러를 줄이는 방향인지, 업무 진행 방식에 비효율이나 낭비, 지연 요소가 없는지, 조직 내에서 반복적으로 수행 가능한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데요. 이러한 프로세스 관점을 중심으로 품질과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팩터를 도출하고 이를 그룹핑하여 3개의 프로세스 인디케이터를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량적 진단을 위해 팩터별 설문 문항을 설계하였습니다. 3가지 프로세스 인디케이터와 각각을 구성하는 팩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지셨을까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디케이터는 엔지니어링 퀄리티입니다. 프로덕트를 만들고 운영하는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를 개선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구성하는 팩터로는 Requirement Analysis, Design, Development, Validation, Deployment, Operation이 있습니다. 매우 익숙한 영역들이죠. 두 번째는 Management Visibility입니다. 생산 과정에 몰입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가 지원되는지 관리 체계 또한 개선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구성하는 팩터로는 스콥 매니지먼트, 리소스 매니지먼트, 스케줄, 프로그레스 매니지먼트, 커뮤니케이션, 컬래버레이션, 리스크 이슈 매니지먼트가 있습니다. 원활한 과제 진행을 위해 중요한 관리 영역입니다. 세 번째 인디케이터는 Organizational Capability입니다. 앞서 살펴본 엔지니어링 퀄리티와 매니지먼트 비저빌리티가 지속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조직 내 업무 환경도 개선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구성하는 팩터로는 날리지 매니지먼트, 뉴멤버 소프트 랜딩, 툴 매니지먼트, 프로세스 퍼포먼스, 임프루브먼트가 있습니다. 조직 내 여러 엔지니어링 직무가 있는 경우 엔지니어링 퀄리티는 직무에 따라 상세 내용을 다르게 정의할 수 있고요. 나머지 2개의 인디케이터의 내용은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직무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량적 진단을 위한 설문 문항입니다. 팩터별로 업무 방식의 기대 수준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포괄적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예제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날리지 매니지먼트 팩터의 기대 수준은 체계적인 위키 문서 관리, 필요 정보나 문서의 검색 용이, 이전 히스토리 파악 용이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한 설문 문항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사용하기에 용이하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가 변경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2가지입니다. 인디케이터별로 상세한 진단을 위해 팩터와 기대 수준, 설문 문항의 추가 변경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앞서 살펴본 설문 문항으로 설문을 수행하고 나면 설문 결과를 정리하여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프로세스 헬스 대시보드를 제공합니다. 크게 3가지 수준의 정보가 제공되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전반적인 프로세스 만족 수준을 보여주는 인디케이터 스테이터스입니다. 현재 수준과 이전 분기 대비 개선 효과를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팩터별 프로세스 만족 수준을 보여주는 팩터 상세 정보입니다. 이전보다 만족도가 감소하거나 지속 감소하는 팩터,
이전보다 많이 상승한 팩터, 만족도가 꾸준히 높은 팩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공하는 정보는 포커싱 에어리어입니다. 설문 항목 레벨에서 이전보다 만족도가 감소하거나 상승한 설문 항목과 불만족 응답 비율이 높은 설문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항목은 불만족 응답 비율이 높은 설문 항목이고요. 연두색으로 표시된 항목은 불만족 응답 비율이 높지는 않지만 전반적인 만족도가 인디케이터보다 낮은 항목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항목은 만족도가 이전보다 많이 상승한 항목입니다. 포커싱 에어리어는 개선 후보 영역일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헬스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구성인지, 그리고 서베이 결과 어떤 정보가 제공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이해하기에 그리 어렵지는 않으셨죠? 다음은 서베이 결과를 활용하여 어떻게 프로세스 개선을 하고 있는지 현재까지의 과정과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세스 헬스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세스 개선은 21년 EQ에 처음 시행을 한 이후 6차 개선 사이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상위 조직인 센터 레벨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인데요. 사실 하위 조직별로는 인디케이터나 팩터의 변화 추이가 매우 다양합니다. 이렇게 멋진 우상향은 아니고요. 중요한 점은 조직에서 무언가 조금씩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적용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매 분기별로 프로세스 서베이를 시행하여 포커싱 에어리어를 확인하고 해당 분기에 가장 해결하고 싶은 개선 목표를 수행하여 개선 과제를 진행합니다. 저는 이것을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개선이 가능하게 하는 매우 의미 있는 사이클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프로세스 헬스 프레임워크를 도입한 초기에는 전사의 담당 부서인 프로세스 이노베이터의 주도로 개선 사이클이 진행되었습니다. 서베이 결과 주요 포커싱 에어리어를 대상으로 해당 조직과 인터뷰를 통해 개선 니즈를 상세히 파악하고 개선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초기 접근 방식은 전체 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공통 개선 과제를 진행할 때 효과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분기에 진행할 수 있는 개선 규모가 매우 제한적이라 개선의 체감 효과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반 이후부터는 조직별 개선 주도로 접근 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분기별로 서베이 결과를 참고하여 조직 내 개선 니즈를 확인하고 OKR 기반으로 도전적인 목표를 수립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직별 특화된 개선 니즈 해결에 매우 효과적이고 병렬적으로 여러 조직이 개선에 참여하므로 개선 체감 효과가 훨씬 컸습니다. 6분기 동안 서베이 결과 도출된 주요한 포커싱 에어리어입니다. 왼쪽의 개선 니즈 팩터는 서베이 1차부터 6차까지 누적한 포커싱 에어리어 중 탑 10인데요. 리퀘어먼트 어널리시스, 뉴 멤버 소프트 랜딩, 날리지 매니지먼트가 개선 니즈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개선 체감 팩터는 멤버들이 뽑은 개선을 체감할 수 있는 탑 10 팩터로 디벨롭먼트, 뉴 멤버 소프트 랜딩, 스케줄 프로그레스 매니지먼트가 개선 체감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직은 주로 어떤 팩터에 대해 개선 니즈가 많으실까요? 지금부터는 조직별로 진행된 다양한 개선 사례 중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개선 니즈가 가장 높았던 팩터 중 하나가 리퀘어먼트 어널리시스인데요. 대표적으로 3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발을 진행하기에 불충분한 기획 요구사항 문서입니다. 사전에 기획 단계에 고려되어야 되는 부분이 누락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기획 조직과 협의하여 2가지 측면에서 기획서 템플릿을 보완하였습니다. 하나는 기획에서 확인한 기존 스펙과의 영향 범위 검토이고 다른 하나는
기획 누락사항이 없는지 확인 후 개발팀에 제공될 수 있도록 점검 체크리스트를 추가하였습니다. 개발팀의 니즈로 개선이 진행되었는데 함께 협업하는 QA 부서와 기획 부서도 행복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요구사항 문서 현행화가 미흡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요구사항 검토 과정에 기획과 개발 간 여러 차례 질의응답이 진행되는데요. 주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질의응답이 되고 결정된 사항들이 요구사항 문서에 다시 반영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개발하면서 최신화된 문서 내용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요구사항 리뷰 절차를 조금 개선하여 질의응답 후 요구사항 문서를 업데이트하고 반드시 공유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개발팀의 개선으로 함께 협업하는 QA 부서와 기획 부서도 행복해졌습니다. 세 번째는 프로젝트 과제 진행 시 QA 기간에 로컬 사업 조직으로부터 개발로 직접 요구사항이 전달되는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 개발에서는 이번 배포에 꼭 반영이 필요한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렵고 일부 과제 관련자들에게는 추가 변경된 요구사항이 공유되지 않아 변경 영향 파악이 누락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체인지 리퀘스트 절차를 도입하여 요구사항 접수 채널을 과제기획 담당자로 단일화하고 부득이한 변경 요청 시 영향 검토에 누락이 없도록 과제 관련자 전체에게 공식적인 요청을 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개발팀, QA부서, 기획부서 모두 조금 더 행복해졌습니다. 다음 소개할 개선 사례는 툴 매니지먼트인데요. 해당 조직 내 다양한 개선 니즈가 있어서 여러 분기에 걸쳐 개선이 진행되었고 그중 일부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오랫동안 리뷰되지 않거나 머지가 안 된 풀 리퀘스트로 인해 예정된 일정에 QA를 시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PR 리뷰와 머지 시점을 리마인드하는 Git 리마인더 봇을 개발하여 적용하였습니다. 개발 조직의 개선으로 개발 조직뿐 아니라 QA 조직도 행복해졌고 다른 개발 조직으로도 툴 전파를 할 수 있었습니다. 툴 매니지먼트 두 번째 사례는 운영 환경에 적용된 ACL 환경의 어려움을 개선한 사례인데요. 프로덕트 특성상 개발자가 운영 서버에 접근하는 데 제약이 있었습니다. ACL 체크 방법을 개선하여 기존에 적용된 ACL을 확인하거나 신규 신청한 ACL이 정상적으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하는 방식을 좀 더 쉽게 개선하였습니다.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SRE 조직과 개발 조직 모두 이전보다 행복해졌습니다. 다음은 날리지 매니지먼트 개선 사례입니다. 앱 개발 조직에서 기능 확인이 용이하도록 여러 분기에 걸쳐 개발 문서를 개선한 사례 중 일부인데요. iOS, 안드로이드 플랫폼 간 정보 파편화로 기능별 업무 파악이 어렵고 의사소통이나 이슈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안드로이드, iOS 네이티브 화면의 클래스명과 화면 네이밍을 통일하여 문서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스크린 아이디 디버그 옵션을 추가하여 화면에 스크린 아이디를 노출할 수 있는 기능까지 제공하였습니다. 앱 개발 조직의 개선으로 함께 협업하는 QA 조직과 서버 개발 조직도 행복해졌습니다. 두 번째 사례도 동일한 앱 개발 조직에서 기능 확인이 용이하도록 개발 문서를 개선한 사례인데요. iOS, 안드로이드 플랫폼 간 파편화되고 미정이 된 스펙으로 인해 업무에 필요한 내용을 파악하느라 소요되는 비효율이 있었습니다. 핵심 기능에 대해 구조와 스펙 문서를 정의하였고 이 문서들을 토대로 아무런 문제 없이 리팩토링까지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앱 개발 조직뿐 아니라 함께 협업하는 QA 조직과 서버 개발 조직도 행복해졌습니다. 마지막 사례인데요. 뉴멤버 소프트 랜딩 팩터의 온보딩 개선입니다. 서베이 초기에 모든 조직에서 공통적으로 만족도가 낮았던 팩터였습니다.
조직별 온보딩 프로그램을 살펴보니 신규 멤버에게 제공되는 가이드 문서의 최신화가 미흡하고 업무 파악에 필요한 자료나 교육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신규 멤버의 유입이 꾸준히 있고 코로나로 온라인 기반으로 진행해야 되는 온보딩 개선이 매우 필요했습니다. 세 가지 측면으로 개선을 진행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온보딩 가이드를 정비하였습니다.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해 입사 초기에 필요한 정보들을 가이드 항목으로 표준화하여 부족한 내용을 보완하였고 그중 모든 조직에 적용되는 내용은 공통 가이드로 만들어 조직별로 중복된 컨텐츠를 유지 보수하던 비율도 개선하였습니다. 두 번째 개선은 온보딩 커리큘럼 보완입니다. 입사 후 수습 3개월 동안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경험해야 되는 것들을 신입사원과 경력사원을 구분하여 세부 목표를 수립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정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보딩 피드백입니다. 신규 멤버에게 입사 후 1개월, 3개월, 6개월 차에 피드백을 받아 조직별 온보딩 만족 수준을 높이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개발 조직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보딩 개선을 통해 온보딩을 받는 신규 멤버뿐 아니라 함께 일하게 되는 기존 멤버들과 리더의 만족도도 높아졌습니다. 프로세스 S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진행하는 프로세스 개선에 대해 우리 조직의 팀 리더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들어보았는데요. 긍정적인 의견으로는 팀의 건강도를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팀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엔지니어링 조직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의미 있는 항목들입니다. 불명확한 프로세스를 찾고 개선하는 것을 꾸준히 해야 되는 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프로세스 관련된 이슈를 꾸준히 확인하고 지속적 개선을 하니 결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멤버들이 원하는 개선점을 도출하고 실행하면서 실질적인 개선이 있었습니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어떠신가요? 괜찮은 것 같죠? 한편으로는 어려움과 관련된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설문 결과 점수가 낮게 나오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설문을 하고 나면 부가적인 작업을 해야 되니 부담이 됩니다. 개선할 부분을 찾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포커싱 에어리아에 대해 팀원들과 이야기해보면 개선의 필요성이 없거나 개선할 수 없는 요구들도 있습니다. 어려움은 그게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접근을 했는데요. 설문 결과 개선 작업을 부가적인 업무로 여겨 부담이 된다고 한 경우는 업무가 많아서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프로세스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았는데요. 긍정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리더님들께 취지와 의미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공유하는 것을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그 다음의 경우는 개선 과제를 구체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인데요. 구성원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평소 원온원이나 회고를 통해 니즈를 확인하기도 하고 좀 더 적극적인 조직은 내부에서 TF를 구성하여 구성원들이 개선 과제를 도출하여 진행하는 조직도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적용 경험을 토대로 조직 내 프로세스 개선 활동을 잘 정착시키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 요소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지속적 접근입니다. 한 번에 많은 개선을 이루기는 어려우므로 업무랑 병행하여 적절한 주기로 개선 사이클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선 사이클의 결과는 성취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구성원의 참여입니다. 포커싱 에어리어를 참고하되 조직 내부에서 구성원의 개선 니즈를 구체화하고 실행하는 접근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옴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구성원들이 개선을 체감할 수 있어서 동기부여가 매우 됩니다.
마지막으로 리더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리더는 프로세스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키맨입니다. 조직 내 공감대가 잘 형성되면 개선 사이클의 선순환이 이루어져 조직에 좀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진행할 계획도 살짝 공유드립니다. 구성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개선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프로세스 개선 대상을 개발 조직뿐 아니라 유관 부서로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세스 헬스 프레임워크 자체도 조직의 프로세스 신뢰도를 좀 더 높이는 방향으로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프로세스 신뢰도를 높이는 경험도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은 조직의 업무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조직 문화에 대한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좋은 결실을 얻기 위해 과수원의 토양을 꾸준히 잘 가꾸고 관리해야 되는 것처럼 품질과 생산성이 중요하고 변화가 많은 엔지니어링 조직에서 좀 더 나은 결과를 위한 일종의 투자 설명입니다. 프로세스 개선에 대해 관심이 생기셨다면 기쁘고요. 조금 응용해서 우리 조직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적극 환영합니다. 프로세스 서베이 문항을 인디케이터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발표 자료 맨 뒷부분에 별첨을 하였으니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Lee さ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ここからはプラストークと題して質問者の方自身が気になったポイントを中心にセッション内容の深掘りをしていきます。皆さんからの質問も可能な 시청자분들의 질문 또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퀘스천 마크를 누르시고 질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는 야후 재팬의 야스나가 카나코님이십니다. 야스나가님, 간략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야후 재팬의 야후나가 카나코입니다. 야후의 기술지원본부에 소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좋은 발표를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야스나가님, 세션을 들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량적으로 계측을 하셔서 만족도가 굉장히 신장되고 있다는 부분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제가 명확하고 상황 경과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세현님께서 대응하고 계시는 활동, 저희들이 똑같이 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이거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구성원들의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관점이 사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프로세스와 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우리가 좀 더 일하기 좋아지고 그럼으로써 품질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다라는 거에 대한 취지를 잘 전달이 되고 나면 우선 제가 아까 별첨으로 제공해드리는 그 설문 서베이를 참고하셔서 조직 내에서 설문을 시행해 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설문 내용 중에 조직에서 혹시 좀 더 포커스를 둬야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항목들을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설문을 시행하실 때에는 지금 이제 만족도에 대한 설문이기 때문에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해당 없음, 이 정도의 한 5가지 정도의 척도와 해당 없음, 이런 정도의 척도를 가지고 시행을 해보시고 주기적으로 설문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적어도 저희는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적어도 반기별로는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해당 반기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와
과제를 진행한 경험으로부터 개선의 니즈가 나오는 것이고 그 중에서 개선이 진행되면 그게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이제 설문의 시행이 필요한데요.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한번 시행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프로세스와 품족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프로덕트의 품질과 생산성이 좋아졌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판단을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처음 관점을 아예 바꿔서 접근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직접적인 부분은 이런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프로덕트의 품질이 높아지는 것은 장애를 점점 줄여가는 부분으로 드러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그거와 관련된 개선 과제들이 도출이 돼서 진행이 돼야 되는 걸 거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맨 마지막에 강조드렸던 부분처럼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그거에 맞는 개선 과제들이 도출이 돼서 진행을 하면 제품의 품질에도 영향을 줄 거다라는 거 보고 있습니다. 생산성도 비슷한 개념인데요. 아까 이제 예제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비효율적인 부분과 낭비를 제거를 함으로써 얻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개발자의 프랙티스를 좀 더 고도화해서 얻는 생산성의 그 향상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메자 포커스 에리아라는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디벨로프멘트는 니즈는 낮았는데요. 최종적으로 실적으로서는 디벨로프멘트가 굉장히 수치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요.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벨롭먼트 팩터의 수치가 가장 개발자들이 체감하기에 많이 개선되었다라고 느끼는 부분은 개발자들이 제일 관심 있는 팩터이기 때문입니다. 별도의 개선 과제화하지 않더라도 조직 내에서 개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더 잘하고 싶어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디벨롭먼트 팩터에서 주로 업무 목표 수준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코드의 가독성과 코드 리뷰, 그리고 fail fast, continuous improvement, 개발 표준의 준수, 이 5가지를 그 업무 기대 수준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개발 조직 내에서의 노력이 반영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체감을 하기 쉬운 부분이 있나요? 제가 질문을 한 번만 더 해주시겠어요? 실적을 디벨롭먼터는 체감을 하기 쉽다는 증명이 있어서 수치가 올라갔다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코드 리뷰에 대해서 만족도가 있다라는 건 내가 코드 리뷰를 받았는데 나의 코드에 대해서 코드 리뷰의 품질이 높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해서 만족도를 높게 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로 재미가 있는 흥미로운 대도였습니다.